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이게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로 자리 잡고 있어서 제가 그 봤던 아까 아시안 보스에서는 시민들에게 직접 인터뷰를 하면서 아직까지도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해달라 했는데 과연 일본에는 어떤 이 엄격한 규칙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펜 채널의 하야트입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찍게 된 거는 제가 이제 원래 보고 있는 채널 중에서 에이시안 보스라는 이제 채널이 있는데 이 채널 자체는 예를 들면은 사회적인 이슈라든지 뭐 아니면 종교적인 뭐 문제라든지 그런 거에를 여러 나라별로 해서 시민 길거리에 이제 시민 인터뷰를 하는 채널인데 굉장히 제가 이제 그런 이 채널, 제 채널, 지금 코펜 채널을 운영하면서도 굉장히 이제 해보고 싶었던 콘텐츠 중에 하나인데, 에이시안 보스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막 다루고 있는데, 굉장히 오늘, 보면서 조금, 재밌었다.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들과 좀 공유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이슈는 일본에서,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블랙 교칙입니다. 일본어로는 브라크 코소크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뭐 교칙이죠. 학교에서 이제 정해져 있는 교칙인데 제가 이제 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06년부터 2009년까지가 고등학교 생활을 했었었는데 당시 저희 학교에서도 사실 남학생들에 대해서 두발이라든지 복장에 대한 규제가 어느 정도는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머리카락 자체를 엄청 짧게 깎았었거든요. 아마 9mm였나? 아마 제가 다녔던 그 고등학교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머리카락을 짧게 규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반삭이죠? 뭐 거의 삭발에 가까운 정도로 머리를 깎고 다녔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쫄쫄이로 이렇게 입는 것보다는 약간 밑단을 약간 좀 넓게, 통을 넓게 입는 그게 조금 유행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밑단 같은 것도 약간 규제를 하고, 뭐 염색도 규제하고 있었는데, 사실 뭐 안 듣는 사람들은 끝까지 안 듣죠. 네, 머리카락 뭐 기르고, 뭐 머리 염색도 하고, 뭐 바지통도 크게 하고 했는데, 제가 이제 다녔던 남고에서는 뭐 물론 몇몇은 학생들은 그렇게 하지만 다는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막 학생들을 이제 걸어 다니면서 보면은 제가 학교를 다닐 때보다는 훨씬 많이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약간 두발 같은 거라든지 복장에 대한 규제도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됐던 게 예전에는 뭐 연애도 금지하는 것도 있었고, 뭐 화장 금지 또는 체육복을 입지 마라, 뭐 아니면은 뭐 핸드폰 소지 금지, 뭐 이건 아직까지도 하는 것 같긴 한데, 뭐 염색하지 마라, 개인 외투가 금지, 뭐 교복을 줄이지 마라,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학생 인권 단체인가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많이 좋아진 상태라고 하네요.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이게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로 자리 잡고 있어서 제가 그 봤던 아까 아시안 보스에서는 시민들에게 직접 인터뷰를 하면서 아직까지도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해달라 했는데, 과연 일본에는 어떤 이 엄격한 규칙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가 포니테일 금지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사실 똥머리를 이제 만드는 걸 금지했었거든요. 왜냐면 목덜미가 보인다는 이유로 남자의 성욕을 자극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라고 합니다. 네. 이 뭔 개소리야! 근데 저는 좀 이거 보면서 어이가 없었는데, 이게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포니테일을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이유가, 여기 이제 목덜미가 보이면은 사춘기 남자애들이 그걸 보고 이제 성적으로 흥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포니테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물론 이제 포니테일 묶은 여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여성을 보면은 진짜 예쁘다, 뭐 매력적이다 이렇게 느낄 수는 있지만, 모든 여자가 뭐 포니테일 한다고 남자가 다 성욕을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규칙을 보면서 굉장히 구시대적인 발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네. 두 번째가 이제 속옷을 하얀색으로 지정한다는 게 있다고 하네요. 네, 속옷 규정이 있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교복을 입고 이제 그 안에 이제 셔츠를 입는데, 그 셔츠 안에
입는 이제 속옷을 흰색으로 입어야 되는 이유가 다른 색으로 입게 되면은 그 색깔이 속옷이 비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여성 간의 이제 이런 성욕을 뭐 자극하는 뭐 남성을 좀 자극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해서 학교에서 이제 흰색 속옷만 입게 했다고 하는데 네,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도 많은 학교에서 속옷을 흰색으로 입어야 된다는 거를 지정을 했었었는데 많이 줄었다고는 하네요. 근데 아직까지도 일본에서는 이런 속옷 자체도 뭐 하얀색 바탕이지만 거기에 뭐 무늬가 있거나 하면은 그것도 입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하네요. 네. 굉장히 특이하네요. 세 번째로 이제 치마 길이에 대한 규정인데 사실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치마 길이에 대해서의 그 규정이 조금 다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치마 길이가 짧을수록 이제 안 된다라는 무릎 위로 올라가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 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치마가 무릎 아래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1980년대, 90년대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치마를 이렇게 좀 길게 입고 다니는 학생들이 약간 불량 학생이라는 약간 이미지가 있어서 오히려 치마를 진짜 거의 뭐 발목까지 아니면 뭐 거의 발등을 덮을 정도의 길이까지 입는 게 약간 불량화의 상징인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무릎 위로 짧은 치마들을 입는 게 뭐 모범생이다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일본에서 제가 있으면서 이제 자전거로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게 아무래도 무릎 위로 이제 치마가 올라오게 되면은 안에가 비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학교에서는 무릎 위로 올라가는 치마가 뭐 학교 규정상 당연한 치마 규제의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너무 학생들을 배려하지 않은 거지 않나 저는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이제 좀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일본의 많은 학교에서는 치마 길이가 규정한 학교가 많다고 하네요. 네, 네 번째는 머리색을 이제 검은색으로 할 것이라는데 이거는 솔직히 저는 솔직히 제 머리색이 검은색으로 하든 뭐 다른 색으로 하든 상관없긴 한데 이제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뭐 어느 정도 색깔이 있는 염색을 해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뭐 여성분들 보면은 진짜 검은색이지만 약간 이렇게 빛을 받으면은 좀 브라운 색깔 계열로 보이는 머리카락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게 오히려 엄청 자연스럽게 느껴져가지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괜찮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머리색을 다 통일하는 거는 물론이거늘 학교에 들어가면은 머리카락을 제출하게 한답니다. 머리카락을 왜 제출하게 하냐면은 학생들이 파마를 했을지도 모르고 또 원래 자기 머리카락 색깔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염색한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제출하는 거를 좀 들어가지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카락을 아니 이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머리카락을 제출해가지고 이 사람의 원래 머리카락이 곱슬머리인지 아니면 이 색깔이 맞는지 아닌지 이런 거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억압된 그런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 다음 번이 이것도 머리카락에 대한 이야기인데 투블럭 컷 금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제가 걸어 다니면 보면은 이제 두발을 굉장히 자유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이제 머리를 많이 기르거나 아니면 투블럭 컷을 해가지고 멋있게 이제 헤어스타일을 하고 다니는 친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보기도.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머리카락에 대해서 남자들은 머리카락을 절대 뭐라고 해야 되죠? 규정이 있어가지고 이 길이 이상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굉장히 심한데 특히 가장 심한 게 운동선수들입니다. 제가 이제 놀랐던 거는 물론 저도 이제 중학교 때 태권도 선수를 해서 머리를 짧게 다니곤 했지만 이렇게까지 빡빡 밀고 다니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예를 들어서 부활동 중에 야구부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은 머리카락을 거의 진짜 삭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대학원 친구였던 일본인 친구도 고등학교 때 야구부였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도 머리를 거의 삭발을 하고 다녔다고 하네요. 뭐 삭발을 하는 이유가 뭐 그 땀을 흘려서 뭐 또 체온을 유지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잡념을 없애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없앤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도대체 그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선수 생활을 했었을 때 뭐 근데 잡념이 없어지기는 하는 것 같긴 한데 그거 외에는 사실 두발을 짧게 한다 해서 좋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일본은 아직까지도 이 두발 규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하다고 하네요. 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는 조금 이걸 보면서 한국과 일본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느꼈던 거는 자율적으로 체육복을 입는 게 되고 안 되고인 것 같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등교할 때나 하교할 때 보면은 가끔씩 체육복 치마를 입지만 등하교를 하는 친구들을 저는 많이 봤었는데, 물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도.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제가 교내 외에서 이제 학교로 들어갈 때 체육복을 입고 들어가는 친구들을 본 적이 없어요. 네. 이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일본에서는 체육복을 입는다는 것 자체는 체육 시간에만 이제 체육복을 입는다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체육 외에 다른 수업을 할 때는 체육복을 입어서는 안 된다라는 약간 그런 인식이 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거 치마를 입고 등하교를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오히려 한국이 좀 더 일본보다 그런 면에서는 교칙을 이제 학생들이 원하게끔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니냐고. 왜냐면 솔직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도 긴 바지 입어도 겨울이면 춥거든요. 여자들은 안 추울까요? 저는 엄청 추울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면은 일본에서는 자율적으로 이제 체육복 입지를 못하게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특이한 교내 교칙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뭐 겨울에는 이 살갗이 닿는 게 의자 같은데 솔직히 차갑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이거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런 모든 학교의 교칙들이 뭐 학생들의 지도를 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교칙이 있는 것 자체가 이제 사회의 일원이 되었을 때 사회라든지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규칙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솔직히 이걸 안 지키면은 뭐 사회에 악이 되거나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슬슬 이런 것도 약간 학교 교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대에 맞춰서 바꿔가야 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네. 결론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이 학교 교칙이 좋아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네요. 네.